들어갑니다. 1문단 공자는 악을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치세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 음악할 때 악이죠? 음악을 두 가지 수단으로 바라봤다는 얘기네요.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이자 동시에 치세의 수단이다. 처음에 있는 인격 완성은 개인적인 차원의 목표가 될 거고요. 치세의 수단이라는 건 나라, 공적인 차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유가악론에서의 바람직한 악은 기합,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감각적 즐거움만 주는 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효용을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효용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단순한 감정적 즐거움이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말이네요.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악을 통해 인을 이룰 뿐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였다.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인격 완성과 치세의 수단이라는 두 가지 효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자는 이러한 악의 효용에 관심을 기울여서 악을 통해 인을 이루는 것도 중시를 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적인 효용과 공적인 효용 두 가지가 모두 언급되고 있고요.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서리법. 이렇다는 말에서 악의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공자는 고대 순임금의 악을 전범으로 삼아, 전범이라고 하면 모범으로 삼아 라는 뜻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 모범으로 삼아 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까지 똑같은 패턴이죠. 마음을 수양하고 풍속을 순화하고자 하였다. 악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문단. 하지만 묵가 사상의 창시자인 묵자는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하였다. 대조되는 사상가니까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묵자는 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겠네요. 묵자가 살던 시기에는 많은 유학자가 악의 효용을 긍정하면서 민간에서 유래한 오락적인 악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건 묵자의 가치관과는 위배되는 현상일 거예요. 이로 인해 당대의 유가악론에 따라 기합, 노래, 춤 등으로 꾸며진 화려한 공연이 자주 행해졌다. 그가 악을 반대한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즐겁긴 한데요. 감정적인 즐거움은 주지만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당대의 악, 이때 당시의 악은 당대의 유가악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문단에서 얘기했던 공자의 유가악론이요. 묵자의 입장에서는 성왕의 법도를 무시하는 현상,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 사람의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 악이라고 공자가 비판했던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선율이 너무 세세하여부터 공자가 비판했던까지 끊으시면 지금 가로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정나라의 일부 선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묵자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건 유가악론이고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건 그 유가악론을 긍정했던 공자가 비판했던 대상이니까 묵자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계속 갈게요. 이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도 오히려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행해지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예를 구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감각을 만족시키는데 그치는 것으로서 노동하는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의 재물을 줄어들게 만드는 오락에 불과했다.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네요.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에 불과합니다. 예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묵자는 악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비악론을 전개하였다. 묵자의 주장 똑같이 세모해 놓을게요. 3문단 순자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묵자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순자 대조되는 사람이라서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는 공자의 악론을 계승하여 예술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고 인간의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하여 사회 혼란을 방지해 주므로 교육 및 교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학자들의 입장에 공통점은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음악이란 건 인간의 감정만 자극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되고요. 감정에 과하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은 순화해야 합니다. 순자는 악이 인간의 감정을 순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또한 그는 악의 유용함에 주목하는 데서 더 나아가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므로 우주에 속한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좀 더 강한 주장이네요. 하지만 그가 악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악이 낡은 풍속과 관습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세상을 어지럽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좋은 악과 나쁜 악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악이란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는 도덕을 기준으로 악을 구분하여 내용이 도덕적이고 형식도 아름다워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덕음을 장려하고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 음란하여 덕을 해치는 익음을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여기 있는 표현 마찬가지 정나라의 일부 선율처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역시나 공자를 계승한 순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자와의 공통점입니다. 순자는 덕음을 통해 유가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정치, 즉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줄에서 계속 연결되네요. 악을 토대로 이상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이상사회라는 게 유가의 이상적 정치인 왕도정치를 음악을 토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던 거고요. 음악의 종류가 2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덕음에 해당한다라는 말이었어요. 나지문 1문단 조선의 태조는 악을 바로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하고 유가의 악론에서 바라보는 악을 기준으로 삼아 궁중의례에서 사용할 악을 편성하였다라고 하길래 태조에 똑같이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공자와 순자와 유사한 의견인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었다. 악장,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같은 말이죠. 태조 이성계의 행위가 조선 건국이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악장인 거고요. 태조 이후에 태종도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체크할게요. 태종도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와 같은 입장이네요.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정소를 설치하고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악의 밝은 자를 뽑았다. 그리고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하여 보시면서 가에 있었던 유가양론 떠올라 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하여 주요 궁중의례를 치렀다.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중국에서 궁중의례에 사용했던 아악이었다. 악 동그라미 하시면 유가의 악론이겠죠. 이 문단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은 아악을 정비하여 신제아악을 만들었다 하길래 신제아악 똑같이 동그라미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악을 정비해서 신제악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세종. 하지만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였다. 조선풍의 악 네모하시면 앞에서 만들었던 신제악은 중국풍의 악이었던 거고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지금부터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네요. 그는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을 비판하였다. 그럼 결국 세종은 악이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인 거고요.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민간에서 사용되는 악인 향악이므로 궁중의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아악과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활용되던 향악을 구별해 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때의 악이 당연히 위의 줄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하는 그 기반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실 수 있겠네요.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와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악을 획일화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악은 중국의 악을 기반으로 획일화되어 있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화주의에도 매몰되지 않을 겁니다. 세종이 중시했던 향악은 주체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당연히 체크하시고.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체크하셔야 되겠네요.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악이다라는 인식 자체는 공통점.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중국풍인 악보다는 조선의 자주적인 향악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악을 창제하였는데 이는 신제악과 형식 내용이 완연히 다른 것이었다. 체크하셔야죠. 신제악은 중국에서 사용됐던 악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완전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악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세종 이전에는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하였는데 라고 했으니까 의례가 먼저고 악이 그 이후였는데 세종이 신악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의 절차를 신악에 맞추어 수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신악이 먼저고 거기에 맞춰서 의례를 수정을 했다. 요렇게 둘의 관계가 역전이 되었다라는 말인 거고요. 하지만 의례의 절차와 악을 조응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해서 세종 때에는 신악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했다. 세종 때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실을 보지는 못했고요. 3문단 세조는 자주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했으니까 세조 똑같이 네모하겠습니다. 그는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 풍속을 개량하려 하였다. 그는 궁중의례에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률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였다. 여기 적혀있는 관리를 임명할 때 특정한 사항을 고려했다라는 말은 나의 1문단에 있었던 태종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에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다. 그는 제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에 신악을 사용하였다.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깬 것인데 끊어갈게요. 원구제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는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통을 깬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말하는 신이 결국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거,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 동일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전까지 이런 행사에서는 향악을 쓰지 않았는데 세조에 이르러서는 이제 향악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였다. 이때 말하는 선왕은 당연히 위에 있었던 세종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 제례에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다.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중국의 악을 계승한 사람이 태조와 태종 그리고 세종이 만들었던 신제아까지였고요. 그 뒤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세종과 세조의 모양이다라고 구별해 주시면 지문 설명은 끝. 1번 문제. 가와 나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고 나는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악이 가진 장단점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도 악의 종류를 분류한 건 순자의 의견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의 전개 방식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 우리나라의 악이 가진 장단점, 중국의 악에 비해 우리나라의 향악이 우리나라의 인신과 풍속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단점을 드러낸 적은 확실히 없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 가는 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악의 효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이를 절충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마찬가지 가에서 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제시가 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고요. 뒤에 있는 나도 악의 효용 여부, 악의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생각, 갈등이 있진 않았고 당연히 그것을 절충한 관점이 소개되지도 않았고요. 3번, 가와 나 모두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열한 뒤 필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앞절까지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뒷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선지가 되네요. 4번, 가는 악의 효용을 긍정한 인물과 부정한 인물의 주장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조선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을 궁중의례와 관련지어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5번, 가는 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 악의 쓸모를 인정하고 있고 끊어갈게요. 특정한 사례를 들었다라는 말도 잘못되었고 그것의 쓸모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는 악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서 악의 해악을 비판하고 있다. 마찬가지 악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든 적은 없습니다. 나에서 악은 해악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거 구별해 주셔야 되겠네요. 2번 문제.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묵자는 당대의 악을 성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맞는 말이었어요. 묵자에게 당대의 악은 육아의 악이었고요. 육아의 악론은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묵자가 비판을 하는 대상이었죠. 가의 이문단에 적혀 있습니다. 2번 순자는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자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맞는 말 가의 3문단에 적혀 있고요. 3번 세종 이전에는 궁중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의 절차가 정해졌다. 세종 때부터 궁중의례와 악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라고 적혀 있는 거 우리 지문 읽으면서 분석 제대로 했었으니까요. 세종 이전에는 의례에 맞춰서 악이 결정이 되었다면 세종 이후에는 악을 기준으로 궁중의례의 절차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반대로 적혀 있는 거네요. 3번이 틀린 거. 4번 순자와 세조는 모두 풍속을 개량하는데 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통점 맞는 말이었고요. 5번 태종과 세조는 모두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뽑을 때 악과 관련한 역량을 고려하였다. 지문 읽으면서 공통점이라는 거 파악했어요. 3번 문제.
문맥을 고려했을 때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1번 A. 고대 순임금의 악은 공자가 마음을 다스리고 풍속을 바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나기다. 맞는 말이죠. A. 고대 순임금의 악은 공자가 전범, 모범으로 삼으려고 했던 대상이니까요. 2번 B는 공자가 인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악이다. 맞는 말. B는 정나라의 일부 선유를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공자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3번 C는 순자가 육아의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악이다. 맞는 말. C는 덕음이었고요. 순자 입장에서 이금과는 달리 나라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었어요. 4번 D는 정치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악이다. D는 악장이었고요. 악장의 제작 의도가 태조 자신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조선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목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는 세종이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이다. 외래악의 수용으로 인해서 악이 획일화가 될까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악은 세종이 만들어낸 신악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는 신제악, 중국에 있었던 악을 본떠서 만든 거니까 매칭이 잘못되어 있어서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문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기역, 악을 운운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서리적 의문문이었어요. 악을 운운한다는 건 단순히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를 강조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런 거로 기역과 관련된 선지들만 보셨을 때 1번 기역은 악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게 아니라 내적인 역할, 기능에 주목을 한 거였고요. 2번 기역은 악이 사람에게 주는 감각적 즐거움을 중시하지 않는 말입니다. 3번 기역은 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말인 거 맞고요. 4번 기역은 악이 인격 완성을 위한 덕목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긍정적인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선지이기는 하지만 인격 완성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이것도 거리감이 있네요. 5번 기역은 악이 세세한 선율을 통해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관건이 아니라 인격을 수양하고 덕치,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악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만 봤을 때 이미 정답이 3번으로 나오기는 하고요. 니은 보시면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세조의 대사였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세종이 신악, 향악을 사용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그 의지를 계승한 대사라고 봐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주목한 말이다. 원구제에서 사용된 그 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지문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선지고요. 2번 니은은 악이 갖는 오락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건 아니고요. 3번 니은은 주체적인 악을 통해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맞는 선지. 4번 니은은 악을 더 널리 사용함으로써 인심을 선량하게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악을 널리 사용한 게 아니라 신악, 향악을 더 널리 사용해야 합니다. 5번 니은은 악이 제사에 사용될 때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는 하겠지만 니은에 담겨있는 말의 취지는 이런 의도가 아니니까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보기는 중국과 조선의 궁중에서 사용된 악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주셔야 하고 보기. 중국의 악은 주로 궁중제례와 조회 의식에 사용된 악을 가리킨다.
아학에는 악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는데 아학의 체계는 주 왕조 시기에 형성되어 국가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다. 이후 중국의 다른 왕조들도 대부분 아학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학의 법도가 바뀌고 가사도 새로운 통치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나의 이 문단에 있었던 아학에 대한 세종의 비판적인 시각이 떠오르셨어야 합니다. 세종은 아학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라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주체적인 악을 만들려고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 보기, 조선의 문묘제례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큰 제사였다. 문묘제례의 목적은 유학의 성인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식행위를 통해 인간의 심성을 바로하려는 것이었다. 문묘제례에 사용하는 문묘제례악은 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 위에 노래가 중첩되고, 잠시 끊어갈게요. 악기 연주가 있고요. 그리고 노래도 있고요. 그 뒤에 이에 맞춰 수십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악기와 노래와 춤이 모두 결합되어 있는 거, 전형적인 유가악론에서 얘기하는 총체적 개념의 악이고요. 조선 초 문묘제례악에는 주로 아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그럼 당연히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이 과정이 세종 때 시작되었던 신학에 맞춰서 의례 절차를 수정했던 그것이 세조 때에 완벽하게 안착돼서 시행된 것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세종은 문묘제례악에 향악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 의례에서 점차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겠죠. 오히려 중화주의가 약화되는 과정이고요. 세종의 입장에서는 칭찬할 만한 소재고요. 1번이 바로 틀린 거. 2번, 중국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악의 법도가 바뀐 것은 세종이 중국의 아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었겠군. 맞는 말입니다. 중국에서조차 확정되지 못했으니까. 3번, 조선의 태조와 태종은 중국의 궁중제례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하였겠군. 태조와 태종까지는 중국에서 사용하던 아악을 그대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으니까 뒤에 적혀있는 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4번, 조선의 문묘제례에서 악기의 연주, 노래, 무용을 모두 사용한 것은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인 유가악론에서의 악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겠군. 맞는 말이고요. 5번, 묵자는 성인들을 추모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되는 문묘제례악이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겠군. 뒤에 적혀있는 이 비판의 내용은 유교 악론의 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이 문묘제례악도 마찬가지. 유가악론에서의 악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묵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겠네요. 맞는 말.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